아이오닉 6 시승 행사에 와 있고요. 지금 여기 시승차들 밝은 낮에 보니까 컬러들이 좀 아쉽긴 해요. 이거 왜 여러 가지 색을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검은색, 흰색, 쥐색, 뭐 그리고 약간 좀 빨간색 그런 게 하나 섞여 있기는 해요. 디자인은 달릴 때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요 뒷모습을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위에도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리어 램프가 들어오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앞모습은 살짝 그 모터쇼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있죠. 아반떼, 옛날 아반떼 투스카니 이런 모습도 남아있고, 좀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데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그런 디자인이긴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옆 라인 보시면 이 라인이 되게 둥글둥글하게 빠져 있죠.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위에 머리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제가 앉아보면, 제가 똑바로 앉았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닿을 정도가 되고요. 이 뒤에 헤드레스트가 이만큼 빼서 올려야지 이 정도 돼야 앉은 자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둥근 유선형 디자인을 위해서 이 머리 공간을 좀 희생한 그런 게 보이죠. 대신에 이 다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운전하던 자세대로 맞춰 놓은 자리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무릎 앞에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죠. 이 아이오닉 시리즈들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잘 뽑는 차인 거를 고려하면은 지금 이 차도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내 공간 특징적인 게 이런데 높이 차이가 없죠. 전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내 공간 거주성은 굉장히 좋다. 근데 헤드룸 공간이 좀 아쉽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버튼을 탁 누르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사실 안쪽으로는 좀 꽤 깊어요. 손을 쭉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안으로는 깊은데, 이 입구가 주둥이가 작기 때문에 좀 큰 짐들을 싣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시승차는 245 40에 20인치 굉장히 큰 타이어를 끼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 시리즈를 끼우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승차감이 꽤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19인치나 좀 18인치 정도를 끼우면은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프렁크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앞에 프렁크가 있기는 한데, 이게 모터가 2개 들어간, 이거 조금 남았나봐. 이거는 아마 듀얼 모터라서 더 적은 공간인 것 같고, 여기에 고무 실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수 물이 줄줄 셀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긴 한데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껍데기를 좀 떼보면 이렇게 수리할 여기 모터 인버터가 들어있네요. 예. 인버터요? 모터하고 인버터하고 이게 EGMP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요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기술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이 공간을 요만큼밖에 확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모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공간이 더 내려갈 테니까 이 프렁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운전석에 제가 앉으니까 운전석 역시나 좀 껑충하게 높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머리 공간이 지금 제 머리 이렇게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꽤 낮은 차예요. 차 자체는 높게 만들었는데 이 실내 공간에서 안 시트를 제일 낮게 해도 그래도 꽤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아까 주행하면서 사실 조금 애매한 불만사항이 요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길이를 제 다리 기준에 맞춰서 가속 페달과 이렇게 평평하게 딱 맞춰 놓으면은 핸들까지의 거리가 좀 짧아요. 멀어서 이 공간이 안 맞고, 이거를 다리에 맞추자니 위에가 안 맞고, 그렇다고 전 허리를 좀 세우고 운전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자니 여기가 너무 좀 멀어지고, 구조적으로 생긴 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이 여기 아래쪽에 들어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버튼들이 기존의 현대차하고 질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질감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이, 버튼들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느낌? 앞좌석에는 여기에 도어 버튼이 4개가 이렇게 몰려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차가 그다지 많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문짝을 떼어내야 되는 차, 브론코라든가 찝의 랭글러 같은 차들이 여기에 이렇게 도어 버튼을 모아놓죠.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은데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아마 디자인의 승리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재질들이 대부분 좀 새로운 촉감과 이런 것들을 가졌어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은 손에 닿는 촉감이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날 일인가 싶긴 한데, 좀 새로운 촉감을 가진 그런 걸로 만들었고요. 스마트폰 충전하는 요 공간은 여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만 패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아이폰처럼 카메라가 튀어나온 애들은 얹어 놓으면은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카툭티 핸드폰을 위한 좀 공간 마련을 좀 해주면 어땠을까. 자, 밑에 공간에는 이렇게 뭐 잠깐 짐을 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6의 시승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미디어 시승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차가 지금 반응들이 괜찮네요. 저는 약간 승차감이 조금 뒤가 좀 물렁거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생각보다 조금 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 평가는 좀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꽤 괜찮다고 해요. 승차감 면에서는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고속도로 달려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공력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풍절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속도를 좀 높여서 가는데도 이게 이렇게 빨리 달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딱 돼서 보면은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특히나 풍절음 같은 경우 굉장히 조용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내를 운전하면서 딱 앉아보니까 기존의 모터쇼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다른 몇 가지가 좀 느껴져요. 일단은 대시보드를 앞으로 굉장히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로 여기 잘 안 닿아요, 운전하는 자세에서는. 그래서 이 버튼들을 운전하면서 조작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뭐 이렇게 딱딱 편하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리모컨들, 리모트 스위치들, 요거 가지고 대부분 조작하게 돼 있고, 음성 인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다 보면, 실제 차 오너가 돼서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주행을 시작해서 이렇게 달려보면은 가상 사운드가 들리는데, 이게 뒷좌석에 있는 이다정 기자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운전석에서는 이 가상 사운드가 꽤 잘 들려서 이거 뭐 이렇게까지 소리가 날 일이야? 라는 타이밍들이 가끔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좋아요. 많은 기능이 있고 그 기능들을 다 모두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아쉬운 게 좀 있다면은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여러 아이콘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행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에 이 앞에 디스플레이 여기 보면은 아이오닉 5 때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은색의 테두리로 해서 묶어놨어요. 이 디자인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좀 더 보수적인 것 같고 좀 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경쟁 모델들이 테슬라의 모델 3라던가 폴스타 2 같은 차들 보면은 사료형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크기도 좀 크고 거기에 다양한 기능이 작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들은 아직 그런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존 차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차의 사이드 미러가 지금 이 시승차 기준으로는 다 없어졌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몇 가지 장점이 있죠.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거 하나와 악천후 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이런 때에도 시야 확보가 잘 된다는 거 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시야각도 또 더 넓다고 해요. 더 넓은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요거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도 아이오닉 5에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요거 적응하는데 한 3시간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가, 사이드미러 방향을 쳐다보는 방향 쪽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이드미러를 쳐다보면은 거기에 거울이 없고 카메라가 있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선 방향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요거 일부러 과속하는 거예요. 제가 과속한다고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빨갛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런 기능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와 연동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조명 등을 반짝반짝 켜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저희 현대는 요 미디어 시승 행사를 하면서 이 차를 가지고 전비 테스트, 서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뭐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그다지 신경을 안 썼으니 뭐 잘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떤지는.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전비가 4.3 kWh당 4.3 km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뭐 6 km 정도가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6.1, 6.2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면 뭐 전비가 꽤 괜찮은 수준이죠. 아까 국도에서 주행하면서 올 때는 이 허리 쪽에 진동이 살짝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 남아있는 진동들이 이 등받이, 시트 등받이 쿠션 쪽에서 좀 치고 들어온다. 이 차에는 에코, 노멀, 스포트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스노우 모드, 윈터 모드가 되는 거고요. 차이는 뭐 다른 차들에 나올 때랑 똑같아요. 스포트에서는 좀 핸들이 무거워지고 가속 반응이 되게 민감해지는 그런 게 딱 느껴지고요. 에코로 가면은 밟아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노멀에 타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은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더 반응이 즉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세게 팍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지금 이 차 듀얼 모터인데 그래도 가속 팍 누르면은 아주 재밌게 가속 성능 되게 좋게 쭉 나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전기차를 타러 또 가볼 거고요. 오늘 시승 행사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 6 미디어 시승 행사에 참가한 소감이고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차를 타면서 느낀 거를 전해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